오늘은 레이아웃에 관련된 내용을 처음 설명을 드렸습니다. 레이아웃에 관련된 용어로 박스 모델이라는 용어가 있다. 박스 모델에 관련된 CSS 속성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영역을 나눌 수 있고, 크기에 관련된 속성이 위드와 하이트, 그리고 여백계에 관련된 속성이 마진, 패딩이라는 속성이 있고, 테두리와 관련된 속성으로 보더라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HTML의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블록 레벨 요소하고 인라인 요소의 그 특징이 요 위에 있는 이 박스 모델의 이 속성이 적용되는 유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블록 레벨 요소의 경우에는 위드와 하이트, 마진, 패딩이 모두 다 지정이 된다. 잘 적용이 된다. 자, 그런데 비해서 인라인 요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블록 레벨 요소가 여러분 기억하기가 편하죠. 인라인 요소의 경우에는 위드 하이트는 지정할 수 없고, 아예 패딩이나 보더의 경우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진의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데 위아래는 지정할 수 없고 좌우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과 연결지어서 설명드린다면, 바로 연결지어서 설명드릴 내용은 요거죠. 3번 항목이 오늘 새롭게 공부하는 블록 레벨 요소와 인라인 요소의 연결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블록 레벨 요소, 인라인 요소라는 말을 표현을 왜 썼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div의 h1번부터 hup 그리고 ulli,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요 태그들은 블록 레벨 요소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 그 성격을 갖고 있다. 인라인 요소, 스펜이나 B나 I나 IMG, 비디오, 오디오의 경우에는 인라인 요소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바디 사이에 div라고 쓰고 박스 1번, 2번, 3번 형태로 붙이죠. 자, 아래쪽으로 Shift Alt 아랫방향키 복사한 다음에 2번, 3번이라고 쓰겠습니다. 위에 스타일 사이에다가 이 div 3개 박스를 구분해서 이제 색상을 좀 지정하고 싶은데요. 자, 위쪽에 div라고 쓴 다음에 div의 배경 색깔이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F12를 눌러서 이런 결과를 확인하시면 다음과 같이 마치 글자 3개가 하나의 박스에 써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블록 레벨 요소의 경우에는 위드 값을 100%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위드를 300으로 지정했었죠. 높이를 200으로 지정하면, 만약 하나의 박스라면 전체가 200일 텐데 박스가 3개이기 때문에 높이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600이란 얘기죠. 하나의 박스가 200이니까 600이란 얘기. 글씨로 영역은 구분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같은 div인데 박스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자, 거기서 이 HTML의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div의 클래스 값을 만약에 첫 번째 div 1번이라고 하고, 만약에 두 번째 클래스의 이름을 div 2번이라고 하고, 세 번째 div의 클래스 이름을 만약 div 3번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했다면, 이 클래스 div 1, 2, 3 요 세 개를 이용해서 색상을 서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전까지 사용한 우리가 요 div라는 선택자, 이런 선택자를 태그 선택자라고 부르는데, 태그 선택자 하나로는 색깔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래스라는 태그의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div, 같은 태그 div를 이름을 서로 바꿔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점 쓰고 앞에 이름 사용자가 정의했던 div 1이라고 쓰신 다음에 배경 색상을 다른 색으로 바꿔봅니다. 속성 값 쓰는 거는 동일해요. 레드, 그린, 블루. 자, 세 가지 컬러를 지정했는데요. div 앞에 있는 거는 1, 2, 3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1, 2, 3 이렇게. 블록 레벨 요소는 줄바꿈이 있다, 새로 배치된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div를 3개를 썼어요. 예를 들어 박스 1번, 2번, 3번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복제하실 때는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아랫 방향키를 누르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F12를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실제로 박스 1, 2, 3이 가로로 배치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블록 레벨 요소의 특징 첫 번째, 줄바꿈이 있다, 새로 배치. 오른쪽에 분명히 빈 공간이 있는데도, 오른쪽에 빈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가로로 배치되지 않고 세로로 배치되는 것은 블록 레벨 요소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심지어 코드에서 가로로 쓴다 하더라도 가로로 절대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요. 본문에 있는 div에 대해서 이전에 앞서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백그라운드 색상을 지정해 보면, 배경색을 지정해 보면 하나의 태그 내에 3개의 태그가 같은 div이기 때문에 동일한 색상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색깔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클래스라는 속성을 이용했는데요. 실제 앞전에 우리가 먼저 공부한 걸로 다시 추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바로 이렇게요. 인라인 방식의 스타일 태그를 이용하면은 클래스 속성을 이용하지 않고도 색깔을 구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를 레드, 이걸 복사하는 게 더 낫겠네요. 얘를 복사해서 박스 2번, 3번으로, 레드는 그린으로, 마지막은 블루로 클래스 속성을 이용하지 않고 인라인 방식으로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이 아니라 만약에 밑에 있는 부분은 제가 편의상 주석 처리할게요. 기존에 있는 스타일 값은 삭제하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배운 선택자의 경우 클래스라는 선택자, 아주 중요한 선택자인데요. div 첫 번째는 이름을 1로, 두 번째 div의 이름은 2번으로, 세 번째 클래스 div의 이름은 div 3번으로 기정을 하면 이 위에서 각각 클래스 이름으로 구분해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div 클래스 이름 앞에는 반드시 점을 찍고요. 태그 이름하고 구분 짓기 위해서 앞쪽에 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iv 1번, 2번, 3번이라고 해놓고 레드, 그린, 블루라고 표현하면 아까 인라인 방식으로 지정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고, 같은 태그를 구분 지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선택자, 자, 그게 바로 클래스 선택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세 개로 구분이 되죠. 자, 각각의 요소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는 이유가 지금처럼 영역이 꽉 찼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실제로 영역을 줄이면 위드 값을 예를 들어 300으로 줄여도 오른쪽에 빈 공간이 남아도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게 블록 레벨 요소의 특징이다 라고 했어요. 자동적으로 줄이 바뀌면서 세로로 배치되는 게 첫 번째 블록 레벨 요소의 특징이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마진과 패딩, 여백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보더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높이 값도 지정을 해보면 하이트 값을 100픽셀, 높이를 지정하면 각각의 공통으로 지정되는 거죠. 태그에서는 태그 선택자를 이용하면은 공통적으로 본문에 있는 모든 div를 한꺼번에 지정할 때는 태그 선택자를 이용하고, 같은 태그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속성을 지정할 때는 바로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할 수 있다. 가운데 중앙에 있는 걸로 했어요. 그 전에 정렬을 한다면 스타일 태그 사이를 선택하고 Shift Alt F를 눌러서 뷰티파이로 정렬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div2에 대한 속성만 좀 바꿔본다라고 하면 width 값을 만약에 400으로 지정한다. 그럼 얘 혼자 크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높이 값을 300으로 지정한다. 얘 혼자 크게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마진 패딩도 지정을 해보자. 마진을 20픽셀. 그러면 그만큼 떨어지고, 패딩을 지정해보자. 20픽셀. 그러면 얘는 내부적으로 커진다고 했어요. 박스가 기존보다 440, 높이는 340으로 더 커진 거죠. 보더를 지정해보자. 보더는 색깔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당 색상을 같은 배경 색상을 동일 색상을 지정하면 영역이 더 커진 것처럼 표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10픽셀만큼 좌우 상하 각각 10픽셀이니까 20픽셀이 더 늘어난 440픽셀, 460픽셀이네요. 460픽셀의 위드, 그리고 360픽셀의 하이트 값을 갖게 된다. 자,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블록 레벨 요소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마지막의 내용의 5번에 있는 것들은 어떤 태그들이 바로 블록 레벨 요소에 해당되는가, div나 h1에서 6번 제목이나 p나 ul이나 li와 같은 태그들이 바로 블록 레벨 요소에 해당이 된다. 인라인 요소는 줄바꿈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블록 레벨 요소가 자동 줄바꿈 계행이 있는 것과 반대로 인라인 요소는 줄바꿈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 배치된다라는 얘기. 블록 레벨 요소가 위드 하이트나 마진 패딩 보더가 다 적용되는 데 비해서 인라인 요소의 경우에는 위드 하이트를 지정할 수 없다. 아예 적용이 안 돼요. 가로 크기, 세로 크기, 즉 크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얘기네요. 두 번째, 마진 값은 조금 독특하게 좌우는 지정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상하는 지정할 수가 없다. 패딩과 보더의 경우는 블록 레벨 요소와 동일하게 패딩 보더는 지정할 수 있는군요. 해당 태그들, 우리가 배운 태그로 본다라고 하면 img까지죠. 비디오하고 오디오는 빼고 뺄까요? span, b, i, img와 같은 태그들이 이런 인라인 요소에 해당되는데, img의 경우도 이미지가 별도로 필요하니까 일단 빼고 3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스팬 태그, B 태그, I 태그 3개 정도만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럼 바디 사이에 일단 첫 번째 태그를 여러분도 써보셔야 되죠. 스팬 태그, 인라인 요소 첫 번째, 인라인 1번, 또 하나 두 번째 엔터 치고 B, 인라인 2번, 또 엔터 치고 I 태그, 인라인 3번. 이렇게 3개의 요소를 한번 기록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F12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죠.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왼쪽으로 오른쪽. 방향도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위에서 아래다. 다음은 인라인의 특징 또 하나는 위드와 하이트를 지정할 수 없다. 진짜 지정이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영역부터 그 크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각 서로 다른 태그니까 스팬 태그, B 태그, I 태그에 각각 색상을 하나씩 넣어 보시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스팬의 색상은 레드로,
뭐 3개니까 레드, 그린, 블루로 아까처럼 B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으로, I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복사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색상이 지정될까요? 내용 확인해 보면 색상은 지정이 되는군요. 영역 크기는 기존에 있는 이 내용물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인라인 1번이란 스팬 사이의 글자를 제가 지우면요, 스팬 하나, 인라인 스팬 하나, 인라인 1번, 걔는 화면상에서 보이지 않죠. 각 태그 안에 사이에 있는 그 내용 크기만큼 영역이 지정된다라는 겁니다. B는 인라인 2번이 아니라 텍스트의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B 태그는 글자를 굵게 만들어주는 태그죠. 네. 길어지죠. 그래서 요소, 실제 그 태그 안에 들어있는 요소 크기만큼 지정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어차피 크기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with height를 쓰면 직접 이 기존에 있는 값보다 더 커질까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같은 요령으로 정렬해 볼게요. 스타일 태그 자체를 선택을 하고 Shift Alt F, 스팬 태그의 with height부터 먼저 지정해 보죠. 아까하고 동일하게 300픽셀, 300픽셀, 200픽셀이었죠. 네, 꿈쩍도 안 하고 있군요. 자, 그런데 스팬만 지정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얘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B 태그에 붙여놓거나 I 태그에 붙여놔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with height가 얘가 왜 변화가 없지? 원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인라인 요소는 with height를 지정할 수 없다. 패딩은 된다라고 했어요. 보더나 패딩은 지정할 수 있다. B 태그 가운데 있는 걸 갖고 해볼까요? 먼저 패딩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20픽셀. 네, 영역이 커지는 거는 역시 동일하네요. 자, 그런데 위쪽을 보면 아래쪽이나 왼쪽, 오른쪽에 비해서는 위쪽은 살짝 작은 것 같습니다. 위로 조금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여기 숨겨진 부분 위쪽으로 살짝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보더입니다. 보더는 10픽셀 솔리드, 그 다음에 다르게 할까요? 블랙. 지정이 되는군요. 역시 위쪽 부분은 숨겨지는군요. 다음은 마진입니다. 마진의 경우에는 똑같이 패딩처럼 20픽셀을 지정하고 나면은 좌우는 분명히 인라인 1번과 3번 좌우가 더 떨어졌는 데 비해서 위아래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죠. 더 크게 떨어뜨려 볼까요? 50. 네. 인라인 1과 인라인 3 사이의 값이 더 떨어졌던 데 비해서 위아래는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좌우만 지정되고 위아래는 지정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라인 요소는 줄바꿈이 없습니다. 즉 가로 배치가 되죠. 두 번째, with height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했더니 꼼짝도 안 하고 있네요. 마진 값은 좌우만 지정됩니다. 위아래는 지정 안 되는 거 분명히 보셨죠. 패딩하고 보더는 지정할 수 있다. 인라인 요소를 그냥 이렇게 쓰기보다는 인라인 요소는 블록 레벨 요소 안에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습니다.
인라인 요소를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디자인 시 블록 레벨 요소 안에 사용한다. 인라인 요소는 블록 레벨 요소 안에 사용한다. 인라인을 이렇게 바깥에 떨어뜨려서 사용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인라인 요소는 블록 레벨 요소 안에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깥쪽으로 div를 이렇게 밖으로 해서 종료 태그를 써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보죠. div로 묶어서 이 안에 이 셋을 집어넣어 보자. div는 블록 레벨 요소라고 했으니까 이 블록 레벨 요소 div 안에다가 인라인 요소를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div의 위치를 떨어뜨려서 div의 위치 위로 올라갈게요. div의 영역을 한번 또 표시해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예를 들어 옐로우. 요게 div의 크기예요. 보더하고 패딩을 지정하지 않은 요소의 경우에는 그 요소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데 비해서 보더하고 패딩을 준 B 태그의 경우는 노란색 영역 범위를 벗어나는군요. 기본적으로. 즉, 이 div의 높이에도 인라인 요소의 패딩이나 보더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강제로 div를 넓혀서 이 요소들이 이 노란색 범위 안에 포함되게 해보겠습니다. 즉, 하이트를 300을 주거나 뭐 그 범위 안에 포함시키면 뭐 당연히 얘네들이 영역 안에 포함되겠죠. 또 div의 여백도 줘보겠습니다. 위쪽 여백 마진 탑이었습니다. 위쪽 여백만 한 50픽셀 줘볼게요.